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입시 설명은 메이지대학에 대한 설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지대학은 도심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심형 종합대학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창립 130주년을 맞이하고 있고요. 졸업생이 50만 명, 현재 재학생 수가 3만을 넘는 굉장히 큰 대학이고 도심 동경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큰 종합대학입니다. 시험 성적은 2003년, 이주의 성적 2003년 1, 2회, 그다음에 2004년 1, 2회를 사용하는데 경영학 2형과 문학부는 요 2형이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사용한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적들 지금 있는데 이 토플이나 토익 성적을 요구하는 학부들이 있고요. 이건 학부별로 조금씩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영학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부 보면은 경영학부의 2형이라고 해서 이게 굵은 줄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만이 도일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일전 방식이라고 그런 것은 서류만을 제출해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출원 기간이 좀 빠르다는 거 7월 25일까지이고 발표도 역시 빠릅니다. 합격 발표도 10월 28일에 발표를 하고 있고, 여긴 토플을 좀 일찍 가서 제출을 해야 되는 도일전 방식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아래는 이제 쭉 본고사 방식을 택하기도 하고, 그 중에 이제 또 2형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도일전 방식을 택하는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학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문학부가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가 2013년 1회, 2014년 2회까지만 이게 사용되게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부가 최근 2년 전부터 이게 구도시에 면접을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원자 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면접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부담을, 전에는 서류만 내면 됐었는데, 그래서 문학부가 최근 들어서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커트라인 점수가 아니고 좀 커트라인 점수가 내려왔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렇다고 쉽게 갈 수 있는 데는 아닌 그런 학부이긴 하죠. 상학부를 보면 상학부 1형과 2형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나눠진 거의 특징은 이 상학부 1형은 일본어 종합 과목을 두 과목만 보고 수학이 빠져 있는 거죠. 대신에 구두시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학부를 꼭 가고 싶은데 수학 잘 안 된다, 점수가 잘 안 나왔다 하는 사람들은 1형을 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토플 성적은 얼만큼 돼야 돼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데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게 41점 이상 이렇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 정도 보다 좀 낮아도 갈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하고, 토플 성적은 거의 입시 자격입니다. 자격. 토플 높아야지 된다 이런 거보다는 요 자격만 일단 넘으면은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중요한 건 이쪽에 있는 이재율 성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법학부는 일본어 하나만 들어가는 대신 다시 소논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이지법은 일본어 잘하면은 한 과목만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험일이 각자 다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은 학부별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시험 날짜와 겹치지 않으면 얼마든지 복수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험 날짜만 이렇게 이제 겹치지 않으면 이런 데는 복수 지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영어 점수의 유효기간 좀 지켜서 제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경학부 일본어 종합 과목 수학 세 과목을 다 보고 소논문 면접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과목이 많아지면 학생들이 지원하는 거가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사람들은 내가 조금 복잡하고 힘들어 보이지만은 이런 쪽을 택해야겠다 그러면 의외로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영어 기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영학부 1형,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2형 있었죠. 도일전으로 모집하고 있는 1형, 2형 있었는데 어느 쪽이 들어가기 쉬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보통은 1형 쪽이 조금 쉽게 갈 수가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수학이 빠져있는 이재유 과목이고 토익 톡불에 성적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 제출하면 되겠고 정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학과 여기도 이제 이 뽑는 인원이 뽑는 인원이 많은 부분의 학부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면은, 뭘 잘 준비하면은, 1차 소논문 잘 준비하면은,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明治대학에는 학부별로, 커트라인에 이 높낮이가 좀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부별로, 전략을 좀 세우면은, 여러분 실력이 조금 안 된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문의를 주세요. 문의를 주시면은 답을 해드리고 아니면 같이 전략을 세울 수 있기도 하니까요. 20학부 몰아서 가고 있고 여기 이제 일형 그다음에 일본 외 거주자들 방식이 좀 유리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려면 여기는 일본 외 전형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학부가 나와 있는데요. 농학부 중에 문과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학과가 여기죠. 식료환경에서 여기 보면 이제 일본어, 종합과목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문과 과목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문과인데 이쪽으로 가고 싶다면 이쪽 학과를 선택하고 소논문 준비해서 가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1월에 시험이 있으니까 소논문 준비라면 농학부, 문과가 농학부 갈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국제일본학부, 여기가 또 뽑는 인원이 좀 많은 편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일본어 종합과목, 이렇게 갈 수 있는 방식이니까, 요 방식 좀 여기는, 일본 외거주자 전형이니까, 그래서 도일전 방식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데보다 토익 점수가 조금 올라가 있고, 도일전 방식은 더 올라가요. 490점을 최고 점수 요구하고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메이지대학의 특징은 학부별로 시험이 다 다르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발표 날짜도 다르다는 것. 물론 시험의 접수 날짜도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지대학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뭘 해야 돼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부의 접수 날짜가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을 꼭 하시고 그 다음에 학부별로 시험 과목들이 좀 다르니까 거기를 좀 꼭 확인하셔가지고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잘 모르면은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연락처 홈페이지로는 ejujlpt.com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EJ 시험과 JLPT 시험을 합쳐놓은 .com으로 되어 있고 제 핸드폰 번호는 010-4156-9807입니다. 그래서 연락은 카톡이라든지 라인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본 대학 가기까지의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재유 시험, 일본 유학 시험을 봐서 일본 대학에 가기까지의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본 대학이 일본 유학 시험 이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용 과목, 어떤 과목을 우리는 쓴다. 출제 언어는 어떤 걸 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구체적인 과목을 보면 일본어, 이과 과목, 종합 과목, 수학. 이과 과목은 이과만 보는 거고 종합 과목은 문과 쪽에서 보는 시험. 그다음에 수학은 수학 1, 문과, 수학 2가 이과로 되어져 있고 각각의 배점은 일본어가 400점 만점, 문과 200, 종합과목 200, 각각 200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도 200점. 그래서 기술을 포함하면은 총 850점, 기술을 빼고 가는 데들은 800점 만점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시험을 하루에 전부 마치게 되는 그런 시험이고요. 이 시험은 과목별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난 일본어 하는 과목만 봐야겠다. 그럼 일본어 한 과목만 볼 수도 있고 일본어 종합 과목 이렇게 두 과목 봐야지 그러면은 두 과목만도 볼 수도 있고 세 과목 다 볼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난 뭐 수학 하나만 봐야지 뭐 이런 사람은 별로 없지만 이렇게도 선택이 가능하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시험이 아까 와세다 대학 일본 하나만 요구하면은 일본 하나만 보고도 갈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시험은 이따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을 결정을 하고 모집 요강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수험생을 향해서 자, 우린 이렇게 시험에서 모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일본 유학 희망하는 학생들은 각 수험할 대학 등을 결정을 보통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봅니다. 이재유 시험을 보는데 이재유 시험은 6월과 11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져 있고 시기들을 좀 살펴보면은 6월은 셋째 주 일요일, 그 다음에 11월은 둘째 주 일요일 날 봅니다. 네,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게 접수가 굉장히 빠르게 끝난다는 얘기죠. 6월 시험은 3월 초, 11월 시험은 10월 하순 정도에 접수가 일찍 끝나버리기 때문에 요걸 좀 신경 써서 접수를 미리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서 학생들이 이제 시험 성적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출원을 하게 되는데, 이 출원할 때 성적표를 출원하는 경우보다는 출원번호, 수험번호를 대학 측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국립대학 쪽에서는 나중에 성적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 출원번호를 요구하는데 출원을 하게 되면은 각 대학에서는 이재유 쪽에 출원자의 성적 조회를 하게 됩니다. 출원자의 성적 조회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재유의 유학시험본부에서 성적을 대학 측에 제공하게 되고 대학 측에서는 그 성적을 받아서 선고를 하게 됩니다. 합격력을. 유학생은 그 대학을 이제 갈 건지 말 건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 대학은 복수 지원이 가능하고 몇 개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만 또는 어느 대학을 합격했으니까 다른 대학 지원을 못한다.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마음껏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유학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메리트가 뭐가 있나 하는 거죠. 한국에서보다 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얘기는 국제적인 랭킹으로 봐서 윗대학들을 현재 실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국보다 저렴한 학비라는 표현은 일본의 국립대학을 갔을 때는 한국보다 굉장히 저렴한 학비. 지금 현재 사립대학들도 원화가 굉장히 강세, 거꾸로 얘기하면 엔화가 약세. 그래서 사립대학의 학비도 한국대학과 거의 비슷한, 오히려 싸지는 그런 형태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입시 과목이 적다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일본어 한 과목만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일본어 영어, 일본어 수학 뭐 이런 식으로 과목 수가 굉장히 우리 수능에 비해서 적다라는 의미입니다. 장학금 제도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장학금 받는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 뭐 이런 거죠. 일본의 장학금은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죠. 장학금을 못 받고 가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좋은 대학 가는 친구들은 100% 받고 간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장학금이 풍부하다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취업에 유리하다는 거죠. 최근에 발표된 2013년도 대학 취업률을 보면은 94.4%라고 그러는 숫자가 발표됐습니다. 이 정도로 일본의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은 취업에 유리하다는 거.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 이런 쪽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장점은 뭐 스터디 플래너, 대학 진학까지 처음 상담에서부터 시험 과목, 그다음에 원서 제출, 입학 전까지 전 과정을 1대1로 케어를 해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체교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체교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재유 시험에 딱 맞춰서 개발한 교재들이 있고 여기에 맞춰서 모의고사들도 매월 실시하게 돼서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지 모의고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력에 맞는 단계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재유반에 들어오게 되면 준비실전, 고득점반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고 있고 이 다양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선배들을 불러 모아하는 선배들을 통한 모임, 다양한 정보 교류 그리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 대해서 그 선배를 통해서 정보도 얻고 그 대학을 입학하게 되면은
학점 신청한다든가 이런 면에서 학교 생활에서 선배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논문, 본고사, 면접 대비까지 다양한 시험을 다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강생이 와서 불변 없이 입학할 때까지 다 케어를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들은 무료 특강 등을 통해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재일 제일 PT고요. 제 카톡, 라인, 문자 등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상담을 해서 바른 정보를 가지고 대학 진학에 임해줬으면 그런 준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